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기업은 지속적 매출이 증가하며 파운드의 증설 수혜주인 테스나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기업을 소개하고 시장의 구조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린 뒤 투자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고 현재 굉장히 핫한 두산 인수권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예, 기업 이름이 조금 익숙하죠. 테슬라 아니고 테스 아니고 테스나입니다. 예, 코스닥에 테스나 말고 테스라는 기업도 반도체 기업으로 상장돼 있는데 그걸랑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테스나라는 기업은 2002년 설립된 기업으로서 반도체 테스트, 우리가 요새 오삿이라 그래서 Outsourced Assembly and Test 장르에 들어가는 외주형 테스트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6,886억. 사실 지금 4월 18일 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급등했습니다. 9% 급등했는데 그래서 원래 영상을 조금 주말쯤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주중에 이제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2,076억 원, 뭐 영업이익 다 준수하고 그리고 PER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홈페이지 탐방을 통해서 기업에 뭐라고 적어놨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홈페이지는 정말 못 만들었더라고요. 홈페이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혹시 관계자가 보고 계시면 이거는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반도체 테스트 관련해서 차별화된 종합 솔루션을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설계, 뭐 제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프로덕트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웨이퍼 테스트 부분을 담당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정, 후공정 나눴는데 얘는 후공정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거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다루면서 이제 몇 가지 공정들은 다른 공정보다 더 수혜를 볼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테스트 부분 역시 그 조금 더 수혜를 보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요 상단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제품의 테스트를 하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 고객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하고 뭐 이미지 센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주로 이제 모바일용에 들어가는 이 CIS라 그러는 CMOS 이미지 센서와 이게 AP라 그러는 이게 이제 모바일의 CPU죠.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테스트하는 거를 주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큰 고객사는 삼성전자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이미지 센서를 만들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게 홈페이지 짚고 넘어갈 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홈페이지 다 보는 건데 기타라 그래서 진짜 이거 장난스럽게 기타 이미지 넣으면 굉장히 뭔가 이 기업 소개의 진중함이 떨어져요. 이거 진짜 괜찮은 기업인데 홈페이지는 왜 이따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면 이 테스트 업체는 시장 구조가 이렇게 돼요. 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퀄컴 같이 칩 설계만 하는 업체, 뭐 퀄컴 아니면은 뭐 미디어텍, 그다음에 AMD 이런 업체들, 엔비디아, 그다음에 칩 생산만 하는 업체들, 파운드리, 뭐 TSMC 아니면은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둘 다 하는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그런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칩의 제작부터 발주까지를 이루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테스나라는 기업이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데 일단 칩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제 퀄컴, 삼성. 예, 삼성도 칩을 설계를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스냅드래곤이라는 갤럭시가 아닌가? 갤럭시 옛날에 스냅드래곤 썼었는데 지금
엑시노스죠. 어쨌든 뭐 퀄컴에 쓰는 모바일용 AP고, 그다음에 이 녀석이 우리가 CIS라 그러는 CMOS 이미지 센서예요. 아무튼 이런 거를 설계를 해서, 자, 설계하는 업체는 지금 발주를 맡기잖아요. 생산업체에. 그쪽 퀄컴이 앞으로는 뭐 아니겠지만 삼성한테 맡기고, 뭐 미디어텍은 TSMC한테 맡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업체에 발주를 맡깁니다. 발주를 맡기면 얘네들이 생산을 해요. 이 생산업체는 자체 팹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팹이라 그러죠. 정말로 팹. 이 팹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팹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 칩 제작사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테스나에서 아니면 다른 테스트 업체에서 테스트 의뢰를 한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에 따른 뭐 수율 이런 게 뽑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랑 같이 칩 제작사에다가 얘네가 납품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 얘네들에서 테스트까지 지들이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테스트 부분을 여기다가 외주를 줘가지고 얘네가 이 테스나가 테스트를 하고 납품을 뭐 퀄컴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고, 그럼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 두 개를 짚고 넘어갈게요. 하이닉스가 왜 껴있냐? 왜냐면 하이닉스는 우리가 알기로는 메모리 하는 회사잖아요. 자기네가 설계하고 자기네가 판매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가 되게 재밌는 게 이 CIS 이걸 만들어요. CMOS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데 납품을 어디다 갖다 하냐면은 삼성전자에 갖다 합니다. 하이닉스가 CIS 사업도 같이 해요. 예. 그 다음에 삼성이 지금 칩 제작과 반도체 생산에 둘 다 껴있죠. 예, 맞습니다. 삼성이 자체 시스템 LSI에서 엑시노스라는 프로세서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또 시모스 이미지 센서도 설계하잖아요. 걔네도 테스트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삼성전자에다가 다시 배달을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게 CIS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사업장이 어딨냐면은 기흥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기흥에 이제 아마 시스템 LSI에서 만들 거고, 이거를 조립은 어디서 하냐면은 그 아산 있잖아요. 온양이죠. 온양에 TSP 총괄에서 이걸 패키징을 하거든요. 이 CIS를.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테스나 거쳤다가 아마 갈 거예요. 이런 좀 사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지들이 직접 만들어 줄 것이 굳이 외부 업체를 거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업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건 지금 뭐 사업 보고서에 나온 건데,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라는 그 분야가 있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웨이퍼 테스트에서 매출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 SoC, 뭐 스마트 카드 IC, CIS, 이 SoC라 그러는 게 우리가 시스템 온 칩이거든요. SoC가 온 칩인데 이거 그냥 AP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SoC, AP 거기 말을 섞어서 하는데 요거 두 개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웨이퍼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테스트 단위는 우리가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웨이퍼째로 찍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 다이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 그래가지고 웨이퍼에 그 칩들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라요. 짝짝짝 다이싱이라 그래요. 왜 다이싱을 쫙 해가지고 이거 한 덩어리를 갖다가 패키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게 패키지 테스트고, 이거 다이싱 하기 전에 웨이퍼에다 테스트하는 게 웨이퍼 테스트예요.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처음엔 장비가 필요해요. 장비를 구매해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거를 장비 구매하면 그냥 장비에 넣으면 테스트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용 로직이 있어요. 뭐 핫 테스트, 콜드 테스트 그래가지고 이 얘네가 그 굉장히 뭐랄까 그 핀 아니면 컨택 패드라 그러는 그런 굉장히 인풋 아웃풋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 전압을 어떤 인풋에다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뭐 어떤 아웃풋이 나오더라, 이런 패턴들을 얘네가 개발을 합니다. 이 그 테스트 로직을 개발한다 그러는데, 테스트 로직을 개발해가지고 어
실제로 이제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에서 만든 제품을 테스트를 하는데 대충 요금 책정을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용 시간에다가 장비별 뭐 시간당 비용 이렇게 있대요. 이거는 뭐 사실 반도체 외주 생산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냥 요금 책정 방법인데, 그래서 뭐 길게 아니면 비싼 장비를 할수록 더 돈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간단한 겁니다. 사실 이 로직 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 메모리 사업부는 자체적으로 하고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는 이 외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건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메모리는 그 웨이퍼 레벨 테스트는 그 삼성 자체 내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 메모리가 아닌 다른 시스템 반도체들만 이 오삿 업체에다가 맡길 거예요 아마. 예, 그럼 여기까지. 그래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장비를 사고 로직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외주를 받아서 테스트를 한다. 굉장히 간단하고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 구매와 로직 개발은 어때요? 협력사,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서 약간 시시해 보이는 사업으로, 예, 사실 이거 보면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뤄냈어요.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나름 되게 꿀단지 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는, 그리고 이 차트는 좀 나중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매출 비중을 볼게요. 제가 CIS, 아이고, 아까 그 CMOS 이미지 센서 여기 보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 두 개가 가장 큰 매출이라 그랬죠. CIS 매출이 절반이 넘습니다. CIS 향 매출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장비를 사고 장비를 사고 로직을 개발한 뒤에 테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끊임없이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 구입 내역을 공시해 놓는데 이 장비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렇게 물론 뭐 하나만 산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장비가 이 아드반테스트라는 회사의 그 장비랑, 그 다음에 이 테라다인, 사실 테라다인 처음 들어보는데 이라는 회사의 장비예요. 이 아드반 회사 제품은 AP 할 때, 그 다음에 테라다인은 CIS 테스트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시한 거를 보시면 봐봐요. 그 2000, 2018년에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저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매출이 확 뛰었죠. 그게 왜 그래요? 자, 테라다인에서 뭘 샀어요? CIS 장비를 사서 20년도 3월에 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19년에 비한 20년도 내수 매출이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산 게 지금 빡빡 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장비 사서 셋업하면 그 즉시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내수보다 수출이 많아요. 제가 주고객사가 아까 삼성이랑 하이닉스라 그랬는데 이 기업이 특이하게 지금 수출이 많습니다. 수출이 더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얘네들이 납품을 할 때 삼성은 고객사인데, 고객사는 삼성인데 웨이퍼는 지금 어디로 보내요? 외국 퀄컴 이런 데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수출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수는 이제 예를 들어 뭐 CIS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뭐 온양 사업장으로 보내는 거는 다 내수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정확하게 어떤 향 매출이 내수로 잡히고 어떤 향 매출이 수출로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반도체 투자를 장비 투자를 하고 그게 매출 향상에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회사는, 테스나라는 회사는 계속적으로 장비 투자를 하고 로직 개발을 하고 거기서부터 고객사에서 물량을 따와가지고
매출을 증가시킵니다.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를 제가 짚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모든 기업에서 다 중요해요.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해자가 왜 그 옛날에 유럽이나 일본의 성 가보면 그 성에 못 들어오게 물을 파놨잖아요. 그게 해자인데, 그 후발주자나 경쟁사의 진입을 어떻게 잘 차단할 수 있는지가 되게 그 사업 지속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 해자라는 포인트를 세 개를 짚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왜 이거를 삼성이 직접 안 하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비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삼성이 평균 연봉이 1억 2,500이에요. 반면 테슬라는 4천만 원밖에 3분의 1이 안 됩니다. 평균 연봉이. 일단 삼성전자에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이 하는 작업이 부가가치가 어떻든 간에 연봉은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작업들, 사실 이 테스트 조직은 이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테스트 조직도 그 핵심 조직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인프라 조직이라 그래서 약간 좀 그 변두리에 있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성은. 뭐 예를 들어 뭐 현대차가 차 조립만 하지 뭐 볼트 너트까지 다 같이 만들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테스나가 돈이 좀 쌓이니까 보니까 막 천억 단위로 사죠. 근데 테스나가 이렇게 막 수백억 아니면 천억씩 장비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장비 구매 시 고객사랑 협의를 완료했을 겁니다. 이미. 아, 이거는 내가 하겠다. 그럼 장비를 사겠다. 이렇게 아마 고객사랑 미리 다 얘기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영업이익 1년에 500억 내는 회사가 한 번에 천억씩, 그리고 그게 또 일회성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거의 뭐 700억, 1000억 이렇게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장비 셋업할 때 고객사랑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사업 구조상 어떻게 보면 고객사를 새로 따오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고객사를, 그러니까 고객사 하나를 잡고 걔를 계속 물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한 사업일 거예요, 이거는. 그런 면에서 테스나는 삼성의 CIS랑 파운드리를 물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 그러면 다른 업체랑 경쟁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제품별 테스트 로직이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이게 그 메모리랑 차이가, 봐봐요. 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는 소품종이에요. 대량 생산. 얘는 다품종. 그리고 소량 생산도 있고 대량 생산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모리의 경우에는 테스트 로직을 만들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대충 뭐 모바일용, PC용, 서버용, 뭐 조금 특수용도 뭐 요 정도만 테스트 만들면 되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웨이퍼 테스트를 그냥 삼성에서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테스트 로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타 업체들도 보면, 자, 테스나는 지금 AP랑 시모스 이미지 센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죠. 지금 업체가 다 전문 영역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뭐 LB 세미콘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우리 나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라인을 어 CIS 이미지 센서를 틀 거야 해서 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예, 그 경쟁사, 그러니까 같은 테스트 업종도 그 다루는 제품군이 다르면 그게 사실상 경쟁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사도 생각보다 적다. 그 덕분에 굉장히 높은 이런 영업이익률 20%대의 개꿀 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처음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반도체 업체 치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 분석 첫 영상이 PSK인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업체는 매출이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이 업황에 따라서 너무 매출의 차이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17년 Q1부터 21년 지난 분기까지 매출이 계속 성장했어요. 무려 애니얼 CAGR이 44%예요, 이게. 어떻게 뭐 말도 안 되는 성장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투자를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특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이에요. 19년도예요. 19년도. 19년도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19년도에 엄청난 불황까지는 아니고 18년도에 엄청난 호황을 겪고 19년도에 갑자기 팍 꼬꾸라졌어요. 기억이 뭐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뭐 19, 20년도에 사실 엄청나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조금 어려웠었고 그래서 다른 반도체 회사들을 보면 실적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라는 19년도에 매출 성장을 이뤄냈어요. 그 이유가 뭘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지금 제가 이 기업을 추천하는 핵심이 있는데 얘는 반도체 기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하게 매출 변동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막 내려가고 그러질 않아요. 자, 우리가 사업 구조를 생각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반도체 업계가 불황이라는 게 생산량이 떨어졌을지.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통 레버뉴는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R은 PQ 곱하기 Q 그래서 뭐 P가 올랐네, Q가 올랐네 이러잖아요. 자, 반도체 업계의 불황이라는 거는 보통 반도체 업계의 불황이라는 거는 특히 메모리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이게 내리는 거예요. Q는 잘 안 내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은 매년 늘죠. 진짜 뭐 금융위기 같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꾸준하게 늡니다. 근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봐요. 여기 보면 지금 15, 16, 17, 18, 19 잠깐 굉장히 조금 줄었어요. 줄 부분에도 5%도 안 줄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전에 이 테스나 얘네가 그 가격을 책정할 때 장비를 몇 시간 썼냐 가지고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 이 프라이스 상관없이 그냥 웨이퍼 출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마진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진이 늘어나는데 더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퀀트티만 유지되면 돼요. 전 세계가 막 엄청난 불황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팻들이 다 멈추고 그러지만 않으면 이 매출은 유지가 되고 뭐 장비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고객사한테 끌어오고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프라이스 플럭추에이션이 특히 심한 게 우리나라 메모리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D램에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요. 지금 보면 자 이게 보면 19년도 어, 자 19년도예요. 여기가 2019년 그 불황이라는 2019년인데 지금 보면 잠깐 약간 감소했어요. 이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D램에.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19년도를 보면 엄청나게 반도체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매출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뭐 생산량은 별로 안 줄었는데 지금 뭐가 줄었냐면은 봐봐요. 19년도 이거는 좀 자료가 없네. 지금 DDR 프라이스가 계속 떨어졌어요, 이때. 근데 여기서 프라이스 플럭추에이션이 봐봐요. 낮을 때는 지금 얘가 2.5달러까지 가요. 근데 높을 때는 3.6달러까지 가요. 이 프라이스 플럭추에이션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의 자체의 이익은 프라이스 플럭추에이션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메모리는. 근데 이 테스는 어떻다고요? 프라이스 플럭추에이션에 큰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상당히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고 지금 포드 PER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업계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고 자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좀 당연한 겁니다. 전방산업이라 그러는 거는 CIS와 AP가 성장을 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분기별 매출 추이 전망은 뭐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이거는 뭐 내려갈 거라고 쓰는 보고서가 잘 없죠. 잘 없고 지금 뭐 산업이 좋다. 근데 왜 좋냐? 일단 자, 첫 번째 CIS 이미지 센서 먼저 볼게요. 이미지 센서. 이거 보면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듀얼 카메라 탑재입니다. 뭐 갤럭시 아이폰은 다 듀얼 카메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샤오미, 화웨이 이런 중국 업체, 뭐 오포 이런 데서도 이제 주력 라인이 듀얼 카메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카메라 하나당 센서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출하되는 휴대폰 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휴대폰 수 늘어나지 않더라도 센서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 CIS는 앞으로 뭐 얘는 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AR, VR 이런 디스플레이 그리고 앞으로 애플이 보여줬던 비전 같은 거, 애플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로 가세요. 제가 되게 나름 마음에 드는 영상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이제 애플의 그런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비전 같은 거를 좀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어쨌든 당연히 CIS는 증가할 거다. 오케이,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명해요. 자명하고 이 AP, 자 AP는 파운드리 증설에 따라서 생산량이 더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 파운드리 요새 좀 안 좋다며 수율이 안 나온다며.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이전 영상이라 그러는 삼성전자 영상에서 다뤘는데 수율이 안 나오면 수율이라는 거는 전체 생산량에서 불량품 말고 양품의 비율이잖아요. 그 양품의 비율이 낮으면 전체 생산량을 끌어올려서 그 양품의 개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파운드리 수율이 안 나온다고 생산을 때려치는 게 아니라 수율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더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증설일도 거의 확정적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 AP향 매출도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이렇게 고객사의 웨이퍼 출하량이 많아졌는데 내가 다 받아올 거라는 보장이 있나? 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방 산업에서 테스나 매출로 이어지나? 라는 요 타당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는 지금 지속적으로 장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장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미친 게 아닌 이상 자기네가 이거 수주 따올 수 있다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걸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게 부채 비율이 지금 회사가 꽤 높거든요. 꽤 높고 사실 지금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부채 비율이 높은 건 굉장히 큰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감행하는 거는 이게 매출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얘네가. 뭐 저야 테스나랑 1도 관련 없는 사람이라서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추측건데 이 전방 산업의 성장이 매출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이 테스나 경영진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 성장에 따라서 매출이 확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투자 포인트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산 건에 대해서 볼게요. 요새 오늘도 이 테스나가 오른 게 두산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역사적으로 테스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테스나는
요걸 좀 먹어야 돼요. 요걸 좀 먹어야 되는데 왜 요걸 먹어야 되냐면은 자, 2019년 10월 10일 날 얘네들이 뭘 공시했냐면은 자, 유상증자가 아니라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무려 얼마를 발행했냐면은 전체 발행된 신주 인수 자 전체 얘가 지금 보통 상장된 주식량이 1,400만 개거든요. 근데 무려 220만 개나 있어요. 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공급 가능한 신주의 수가 지금 220만 개예요. 대충 전체량의 15.2%예요. 이렇게 공시를 하니까 이날 전일 대비 10% 바로 그냥 팍 꽂아버렸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걸로 신규 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용서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아직 마켓에 안 나왔어요. 이게 신주 인수권 행사 가는 기간이 이거고 행사가액이 이거 22,000원이잖아요. 이게 이 BW라 그래요. 약자로 BW라 그러는데 이 BW는 행사가액이 현재 주가보다만 낮으면 무조건 행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 46,000원인가 그렇죠? 지금 행사가액 22,000원이죠. 얘네는 거의 100% 진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전부 다 시장에 풀려야 돼요. 주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는 그 채권에다가 신주 발행했을 때 그거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이자가 없어요. 이게 이자를 안 주고 어쨌든 얘는 지금 신주인수권이 언제든지 풀려서 시장에다가 지금 15.2%의 추가적인 주식이 나와서 이 폭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물량 나오면 폭락하죠. 이거는 뭐 이견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호재 하나가 지금 이 회사의 신주인수권이 시행이 안 돼서 아직 주식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나는 이 신주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이 유상증자가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되면 속된 말로 좆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산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줬냐? 예, 뭐 기사 계속 나오죠. 이렇게 두산그룹 테스나 인수, 뭐 두산그룹 반도체 사업 진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뭐 공시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두산이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조금 논외로 하고 이 BW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테스나의 대주주가 AI 트리라는 회사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뭐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AI 트리라는 회사고 이게 지금 봐봐요. 보통주 이만큼 전환 우선주도 넘겼어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분 사채를 같이 넘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산이 이 회사를 가져갈 때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 우선주를 같이 떠간다는 거죠. 얘를 다 같이 떠갔기 때문에 얘네는 주식을 전환을 해서 두산그룹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는 시장에 안 나와요. 이 신주는. 두산이 기껏 인수해 갔는데 주식을 팔아버릴 리가 없잖아요. 네, 신주에 안 나와서 우리가 옛날에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주의 과다한 공급으로 인한 주식의 폭락은 아마 없지 않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고, 단 이제 EPS는 조정돼야겠죠. 이제 스톡 수가 많아졌으니까 earning per stock은 조정이 돼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테슬라도 아니고 테스도 아니고 테스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을 통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